자, 뿔의 건널비에 이어서 이번에는 구의 건널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의 건널비는 사실 우리가 공식으로 외우는 게 거의 대부분이긴 한데요. 탐구하기에 보면은 재미있는 활동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있는 귤이나 오렌지 가지고 해볼 수 있으면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구 모양의 오렌지. 오렌지가 완벽한 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구의 모양이죠. 오렌지의 껍질을 깔 거예요. 껍질을 열심히 까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이 오렌지의 구 있죠? 이 구의 반지름과 같은 길이만큼 원을 그려볼 건데요. 그 원을 그린 다음에 반지름이 같은 원을 그린 다음에 우리 앞에서 깠던 오렌지 껍질로 이 원을 몇 개나 채울 수 있나 세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밌게도 여기 3번 그림과 같이 원이 하나, 둘, 셋, 4개의 원이 채워집니다. 자, 요게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실험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지금 이 오렌지 껍질 모두 까가지고 이렇게 채워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오렌지 껍질의 면적이라는 건 사실 이 오렌지 구의 건널비가 되겠죠. 구의 건널비, 이 오렌지를 둘러싸고 있는 게 껍질이기 때문에 껍질의 면적은 곧 구의 건널비가 되고요. 이 껍질을 까서 재배치를 했더니 오렌지와 그 구와 반지름이 같은 원 4개가 채워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지금 오렌지 하나에 파이 R제곱이죠. 이게 몇 개 있다? 4개 있다. 파이 R제곱, 파이 R제곱, 파이 R제곱, 파이 R제곱. 그러면 3번에서 나온 거는 껍질의 면적이 총 몇이다? 파이 R제곱이 4개 있으니까 4파이 R제곱이다. 그런데 이 껍질 면적,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오렌지, 즉 구의 건널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 처음에 오렌지를 깠을 때도 반지름이 R이네였거든요. 그러면 이 구의 건널비도 결국에는 4파이 R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이 실험에서 알아본 내용 바로 아래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기억해 봅시다. 구의 건널비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의 건널비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넓이의 4배가 된다라는 걸 방금 껍질 깐 실험을 통해 확인을 했고요. 따라서 구의 건널비는 파이 R 제곱이 4개 있으므로 4파이 R 제곱이다. 자, 요식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 4파이 R 제곱. 이렇게 하면은 조금 여러분이 기억을 잘 하실까요? 4파이 R처럼 들리죠? 4파이 R 제곱, 4파이 R 제곱.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의 건널비는 이 공식만 잘 기억을 하며 문제를 푸는데 적용을 해보면 돼요. 자, 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건데 문제를 풀 때는 꼭 먼저 풀어보시고 영상을 통해 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반지름의 길이가 5cm인 구의 건널비를 구하여라. 자, 우리 4파이 R 제곱, 4파이 R 제곱, 4파이 R 제곱. 자, 이 4파이 R 제곱에 어느 자리에 무엇을 대입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 R이 바로 구의 반지름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R 자리에 5를 대입해 볼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하셔야 되죠? 4파이는 수니까 그대로 쓰고 R에다가 5를 대입하고 제곱을 하는 거죠. 자, 대입하면 25가 되고 수끼리 파이를 제외한 수끼리 계산하면 100 그리고 파이는 옆에 반드시 붙여주셔야 됩니다.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이다. 그 다음 2번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반지름의 길이가 7cm인 반구의 건널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반구는 공식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우리 반구는 당연하게도 구의 건널비를 활용을 하셔야겠죠. 기억을 잘 하시고
자, 건널비를 구할 때 처음 보는 도형이 나왔다. 생소하다. 어디를 구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은 선생님이 옛날에 말했듯이 페인트 통에 이 도형을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더럽지만 여러분의 기억력을 위해 선생님이 변기를 예를 들어서 말을 했죠. 변기에다가 빠뜨렸어요. 그러면은 이 물이 어디에 묻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 반구의 경우에는 매끈한 이 부분하고 밑에 원 부분하고가 페인트가 묻는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면적이 종류로 따지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밑면, 즉 원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옆에 곡면, 구의 반절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구해봅시다. 밑면인 원 부분은 우리가 반지름이 7인 원의 넓이니까 그냥 파이 r 제곱에 아래 7을 대입해서 49파이로 바로 구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곡면 부분은 9의 반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4파이 r 제곱한 거를 2로 나눠 주어야 되겠죠. 자, 이 식을 미리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2랑 4 약분하여서 우리가 2파이 r 제곱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r 자리에 반지름 7을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2파이 곱하기 7의 제곱이니까 2파이 곱하기 49여서 98파이죠. 따라서 1번 더하기 2번을 해주면 49파이 더하기 98파이여서 147파이, 단위는 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반구도 구해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것도 뭐 나름 공식화를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밑면이 원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이고 곡면 부분 9의 반에 해당하는 게 2파이 r 제곱이었잖아요. 이거 두 개를 더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1번이랑 2번을 더해서 3파이 r 제곱이 됐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굳이 공식을 만들어서 기억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3파이 r 제곱으로 기억을 하셔도 되겠어요. 이거는 반구의 건널비입니다. 자, 생각 키우기 하고 9의 건널비는 마무리합니다. 오른쪽 직사각형의 두 변 AB, BC를 각각 회전축으로 하여 일회전시킨 회전체의 건널비가 같을지 얘기를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일단 AB를 회전축으로 했을 때 어떤 도형 생기는지 예상이 되시나요? AB를 회전축으로 했을 때는 높이가 4고 우리 이만큼이 반지름이 되어서 이렇게 넓적한 통조림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BC를 회전축으로 했을 때는 여기 이만큼이 높이가 되고요. 여기 4가 반지름이 되어서 요렇게 네, 원 통조림이 생기겠죠. 요런. 그러면은 일단 두 개의 회전축해가 모양이 다른 거는 분명히 알겠는데 건널비가 같을지 다를지는 계산을 해봐야겠죠. 자, 먼저 AB를 회전축 할 때 어떻게 생긴다? 아까 했지만 요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높이가 4고요. 반지름이 5가 되겠죠. 두 번째로 BC가 회전축이면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이게 얘를 회전축으로 하면은 조금 굴러가는 원통 모양이 되겠죠? 자, 얘는 밑면의 반지름이 4가 되고 높이가 5가 되는 반대로 되죠. 자, 건널비를 구해봐야 되는데 밑면, 얘는 밑넓이가 25파이, 옆넓이가 직사각형이잖아요. 여러분 원기둥 전개도 기억나시죠? 높이 4 곱하기 밑변은 원의 둘레니까 10파이 기억나시죠? 40파이. 그러면은 건널비 밑넓이 2개니까 25파이 곱하기 2 옆넓이 하나 40파이 더해주면 90파이고요.
자, BC를 회전축으로 하는 애는 밑넓이가 16파이. 자, 일단 밑넓이는 1번과 다르고요. 옆넓이는 얘는 높이가 5고 그다음에 밑변이 원의 둘레기와 같기 때문에 8파이가 되겠죠? 40파이. 그럼 겉넓이는 밑넓이 2개 더하기 옆넓이 해서 72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90파이와 72파이 분명히 다르네요. 그래서 여기 AB를 회전축으로 한 것과 BC를 회전축으로 했을 때 똑같은 모양이 아니라 어쨌든 둘 다 원기둥은 나오지만 면적이 달라져요. 겉넓이가. 그런 재미있는 사고 실험을 해보았다. 자, 232쪽까지 해서 9의 겉넓이 마무리되었고요. 오늘 233쪽도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게 돼서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됩니다. 자, 233쪽에 쏟아넣은 수수로 점검하기 풀어볼 건데 여러분은 잠깐 멈추고 문제 푼 다음에 들으세요. 문제 푼 다음 듣기. 풀고 듣기. 자, 개념 점검하기부터 한번 봅시다. 기둥의 겉넓이는 어떻게 구했죠? 뭐가 2배예요? 밑넓이가 2개죠. 기둥은 합동인 두 밑면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옆넓이를 더해준다. 뿔의 겉넓이는 밑넓이 하나 있고 옆넓이도 한 번씩만 더해주면 됩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r인 9의 겉넓이 오늘 배운 거죠. 4파이 얼 제곱 4파이어 제곱 4파이어 제곱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9의 부피랑 헷갈리시기 때문에 이걸 똑바로 잘 기억하셔야 부피 가서도 공식을 헷갈리시지 않아요. 자, 1번 문제 풀어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넓이 밑면의 넓이가 15제곱cm고 둘레의 길이가 15cm인 오각형을 밑면으로 하는 오각기둥의 겉넓이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우리가 각 기둥의 겉넓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밑넓이는 이미 주어져 있어요. 15라고. 그럼 위에 있는 밑넓이도 당연히 15일 텐데요. 옆넓이가 문제입니다. 자, 옆넓이는 일단은 전개도를 펼치면 직사각형인 건 아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높이 그리고 밑면의 둘레밖에 없어요. 둘레가 15cm라고 했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옆면의 넓이를 구하려면 전개도를 한번 그려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전개도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밑면이 오각형이기 때문에 옆면도 5개의 직사각형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5개의 직사각형이 생기고요. 밑면은 뭐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오각형이 붙어 있겠죠. 이건 정오각형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오각형일 필요는 없고요. 자, 옆면 높이 8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아까 둘레의 길이가 15라고 했잖아요. 이 밑면에. 그러면 그 말은 곧 이 옆면의 밑변이 밑면의 둘레를 폭 감싸 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곧 옆면의 여기 밑변의 길이인 15cm가 됩니다. 따라서 말이 길었는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 즉 옆넓이가 얼마다? 15 곱하기 8이어서 120 되겠다. 자, 그럼 겉넓이는 밑넓이 15라고 했죠. 그게 2개 있고요. 옆넓이 120 한 번 더해 주어서 30 더하기 120은 150 제곱cm가 되겠습니다. 2번으로 갑니다. 자, 각뿔의 겉넓이를 구하시오. 우리 각뿔은 교과서에 나오는 형태는 대부분이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옆면은 다 합동인 형태로만 나와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거랑 완전히 똑같은 방법입니다. 자, 일단 밑넓이 구해보시면 어떻게 되죠? 밑변이 4, 높이가 4, 정사각형이니까 4 곱하기 4, 16이고요. 옆넓이는
합동이 삼각형 4개니까 한 개 구해서 4배 해주면 돼요. 자, 밑변이 4고요. 높이가 6입니다. 요게 4개 있어요. 계산해보면 12가 4개니까 48. 자, 그러면 겉넓이는 밑넓이랑 옆넓이 더해주면 되니까 16 더하기 48에서 64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각불의 겉넓이 어렵지 않아요. 자,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3cm인 9의 겉넓이를 구하시오. 자, 우리 열심히 외운 공식 나올 때 됐네요. 9의 겉넓이 선생님이 4파이열 제곱이라 했죠. 4파이열 제곱. 그러면은 이 R 자리에 3을 대입해야 하기 때문에 대입을 하면 4파이 곱하기 3의 제곱, 4파이 곱하기 9, 36파이, 단위는 제곱센티미터다 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파이를 꼭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파이를 써주시기 바래요. 파이. 자, 4번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원뿔의 겉넓이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들면은 아마도 원뿔이 살짝 좀 길쭉한 이런 형태로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어차피 원뿔 만들어봤자 펼쳐서 다시 전개도 이용해서 겉넓이 구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 그냥 조립하지 말고 이 상태로 겉넓이 구해봅시다. 자, 아까 했죠? 원뿔 겉넓이 구해봅시다. 옆넓이, 일단 밑넓이부터 구해볼까요? 밑넓이가 쉽죠? 밑넓이는 반지름이 2인 원이기 때문에 4파이 제곱센티미터이고요. 자, 옆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했죠? 부채꼴의 면적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곱하기 부채꼴의 호의 길이, 이렇게 구한다 했습니다. 자, 부채꼴의 반지름 10cm죠. 여기 부채꼴 반지름 자리에 이제 10 들어가고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했죠?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꼭 같기 때문에 우리 이 원의 둘레의 길이 구해주면 이 자리에 들어갈 거는 4파이가 되겠네요. 자, 옆넓이 계산해보면 20파이 제곱센티미터입니다. 따라서 겉넓이는 밑넓이 4파이 더하기 옆넓이 20파이 해서 24파이 제곱센티미터입니다. 원뿔의 겉넓이 구해보았고요. 5번으로 갑니다. 마지막 문제고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사각뿔대의 겉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선생님 사각뿔대 겉넓이 가르쳐준 적 없으신데요?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이 겉넓이는 어떤 도형이 주어지면 우리가 아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각뿔대라고 해서 절대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면 한 면 뜯어보면 다 구할 수 있는 도형이거든요, 면적을. 그렇기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해체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사각뿔대에서 옆면은 모두 합동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각뿔대의 옆면은 어떤 도형이죠? 각뿔대는 옆면이 사다리꼴인 도형이라고 다면체에서 공부를 했었죠. 그 사실을 이용해서 구해주어야겠네요. 자, 일단 밑넓이 먼저 구해봅시다. 밑넓이는 우리가 지금 각뿔대의 경우에는 밑넓이가 서로 다르거든요, 두 개가. 그래서 두 개를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줘야겠네요. 2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자, 1번 넓이 어떻게 구하죠? 1번 지금 정사각형이에요. 그러면 3 곱하기 3 해서 9이고요. 2번은 얘도 정사각형이니까 5 곱하기 5 해서 25입니다. 그럼 밑넓이 34 되고요. 자, 옆넓이는 어렵지 않습니다. 옆넓이는 지금 옆면이 모두 합동이기 때문에 하나 구해서 4배 해주면 돼요. 자, 사다리꼴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윗변이 3이에요. 밑변이 5예요. 높이가
4예요. 다 주어져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옆넓이는 3 더하기 5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4 나누기 2 해주면 8 곱하기 2 해서 16. 자, 요게 사다리꼴 한 개의 넓이고 똑같은 거 4개 있으니까 4배 해주어서 64입니다. 따라서 건널비는 34 더하기 64는 98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각 볼 때도 마스터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건널비 단원, 소단원 문제 해결해 보았고요. 오늘 수업 때 필기한 내용 적어서 과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